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악화일루를 치닫던 한중 양국이 다음 달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지만 갈등을 봉합하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김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중 양국은 동시에 합의문을 발표하고 관계 회복에 속도를 내기로 다짐했습니다.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APEC 직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문 대통령과 리거창 총리의 회담도 추진 중이라며 문 대통령의 연내 방중 가능성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관계 개선을 의식해 중국의 요구를 수용해 합의문에 반영한 반면 중국에 보장받은 것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장 큰 현안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우리 측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지만 중국 측은 우리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고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희망한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중국은 사드 추가 배치와 미사일 방어 체계 MD 참여, 한미일 군사협력 구축 등에 대한 우려를 합의문에 명시했습니다. 반면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중국 측의 유감 표시는 없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미래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달라며 사드 배치 문제 역시 양국 모두 입장을 충분히 표명한 후 관계 개선을 위해 그 자리에서 봉인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증여를 포함한 모든 일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친인척과의 사인간 채무로 신고한 금액은 모두 7억 2천만 원. 이 가운데 2억 원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당일인 지난 23일 아내가 이사자금 명목으로 빌렸습니다. 그런데 홍 후보자가 이사를 한 시점은 지난 8월 말로 2달 전입니다. 이사는 2달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러한 금전 거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홍 후보자는 정치인이 친인척과의 채무를 이야기할 때는 늘어난 재산을 해명할 자료가 없을 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홍 후보자의 딸이 증여받은 상과와 관련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최근 3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는데 홍 후보자의 딸은 본인 지분만큼의 리모델링 비용인 7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가 대신 내줬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홍 후보자 측은 리모델링 비용은 연말에 정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수법을 그대로 활용해서 수억 원 이상의 세금을 챙겼던 것입니다. 이 같은 위선의 극치가 또 어디 있습니까?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할머니는 유독 손녀를 예뻐했고 상가 지분을 나눠준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불법이나 탈세는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홍 후보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소개된 상식적인 증여 방식을 따랐다면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모가 증여해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겠느냐, 특목고 폐지 주장은 제도를 손보자는 얘기로 딸을 국제중에 보낸 문제와 연결해 책임을 물을 일이냐며 과거 홍 후보자의 공적 발언과 사생활은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12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부분의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또 파행됐습니다. 천현우 기자입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발언을 발단으로 거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한 거고요. 제가 딱 받는 느낌은요.
10년 동안 추행하고 강간을 했던 범인, 방송을 엉망으로 만들어오는 강간 추행범이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종의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분의 인간에 대해서 강간, 추행, 사람도 아니다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우리 국회의 품위를 이렇게 손상시키는 일에 정말 듣기 어려운 말씀들을 쏟아내는 걸 보고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제발 국회의원이 갑질하는 거 이런 거가 갑질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 위반이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결정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신 의원의 발언이 과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윤리위 제소에는 반대했습니다. 신경민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다가 조금 격하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윤리위원회 제소로 서로 맞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회 20분 만에 재개된 국감에서는 방통위의 박문진 보궐이사 선임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나나 여권 위원들이 여측 위원들이 압력을 받았다.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 특정한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20일 동안 상임위별 국감 일정을 대부분 마무리한 가운데 모레부터는 정보위원회와 여성위원회 등 일부 겸임상임위의 국감이 진행됩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 조사를 받은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니요.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두 전 비서관을 비롯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뇌물 혐의 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청와대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청와대에 전달된 특수활동비는 40여억 원인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적폐수사 등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30명의 검사를 증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의혹으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국정원 관계자가 어제 저녁 춘천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씨는 국정원 소속 변호사로 2013년 4월 검찰 특별수사팀이 댓글 수사에 나서자 이에 대응하는 국정원 현안 TF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 이후 주변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김주혁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강한 충격으로 인한 머리 손상이라는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사고 당시 영상엔 김 씨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돌진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영동대로 2차로를 달리던 김주혁 씨의 벤츠 승용차가 옆 차로의 승용차와 살짝 부딪힙니다.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갑자기 돌진하며 다시 추돌합니다. 급가속할 때 나오는 시커먼 연기까지 뿜어내며 두 개 차선을 가로질러 질주하자 뒤따르던 버스는 잠시 휘청거리기까지 합니다. 이후 인도턱을 들이받고 화단을 뛰어넘어 인도에서도 질주를 계속한 뒤 아파트 벽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김 씨 차량의 후면 정지등은 위험한 질주 내내 켜지지 않았습니다. 50여 미터를 질주한 김주혁 씨의 차는 아파트 계단 아래로 추락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보도블록에는 타이어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1차 소견은 강한 충격으로 인한 머리뼈 손상,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왔지만 경찰은 심장 질환이나 약물 쇼크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정맥에 의해서 심장마비가 갑자기 발생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정맥은 거의 전 증상 없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오후 마련된 고 김주혁 씨의 빈소에는
동료 연예인들과 지인들이 대거 찾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